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네. 최근에 이제 세간을 떠들썩한 사건 어떤 게 있었죠? 정유정 사건. 이게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나봐요. 네네. 사실 뭐 범행 동기를 누가 정확히 알겠냐마는 어쨌든 그 피해자, 명문대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과외가 필요한 학생의 학부모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본인이 아이를 보내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렇죠. 본인이 교복을 구해서 교복을 입고, 네, 1인 2역을 한 거지. 피해자의 집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를 했나봐. 그런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여행 가방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담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이용해서 본인이 평상시에 가끔 산책을 가는 거기에다가 이제 버리려고 갔는데 택시기사가 뭐야 이거 이상한데? 피 묻은 거 택시가 봤나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는 그래서 이제 느낌이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붙잡힌 건데 결과적으로 이 정유정 씨는 신상이 다 공개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그 태권도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피해자를 굉장히 큰 상해를 입힌 다음에 그걸로도 우리가 영상을 몇 차례 촬영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촬영했었죠. 이 상쓰레기. 근데 그 양반은 공개가 안 됐잖아. 그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야 이거 성범죄 의심 드는데 성범죄 부분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증인신문도 그렇죠.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때 피해자가 입었던 그 의복을 다시 DNA 검사를 하니까 그렇죠. 의복 여기저기에서 그 피고인의 DNA가 발견돼가지고 강간 그리고 살인 미수 이런 혐의점들이 복합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명으로 해가지고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증거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선고가 될 때까지 사실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진짜 공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도 함께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 아 그래요? 사실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상 정보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고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지. 유튜버가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고 했겠지만 본인이 자기의 채널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법률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받아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은 받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 있죠. 다만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아마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거에는 없는데 명예훼손 부분에는 특교하게 존재하는 위법성 조학 사유가 있어요. 과연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이익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주된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요청해서 신상 공개를 한 거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그렇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사실 있어요. 조금의 범죄를 저질렀고 뭐 범증이 확실하고 그게 피해자 있는 범죄라고 한다면은 유튜브로 공개하는 게 모두 다 합법이 되는데? 쉽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는 보여져요. 실제로 이제 이 신상 공개된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부분을 했다. 명예훼손으로. 그러면 사실 다양한 법률적인 논쟁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를 좀 돌아와서 정유정 사건하고 그 돌려차기 사건 좀 달라요. 좀 다르죠. 그죠? 정유정 사건은 살인죄가 명확했고요.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는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범증을 초반에는 좀 얼토당토하게 부인을 하다가 금방 본인을 자백해가지고 본인도 본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자백한 사건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가 항소심에서 접목이 돼서 공소장이 변경되고 증거가 적극적으로 조사되기 전까지는
뭐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단계부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고. 맞아요. 쉽게 말해서 당사자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아직은. 그런 거죠. 중상이나 이제 살인 미수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중한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은 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적 복수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조는 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라큘라님이 이제 수사기관이라던가 법원이라던가 이런 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선공개 결정을 하기 전에 공개를 한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실제로 나중에 다퉈졌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